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더 내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수다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하츠투하츠의 포커스입니다. Focus on anything but you,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but you. 초점 뒤에 흐릿한 반투명한 my view,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on anyone but you. Frame 속에 널 넣으면 you're so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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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선명한 my subject. 그 톤을 만져 더 얕은 여보듯 널 담은 the look. Focus on anything but you. 초점 뒤에 흐릿한 반투명한 my view,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on anyone b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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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사랑나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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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nything b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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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너 말고 난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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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side 숨겨놓은 한쪽의 phrasing, the phrasing, the phrasing, the phrasing. 둘 사이 거리를 좁혔다 넓혀 so random. 네 반응, 네 pleasure, it's you. 내 시선의 중심 세상을 뒤로 미는 중. 어디로 가니 널 잊지 않을래. I got an ovation, yeah. I cannot focus on anything but you,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but you. 초점 뒤에 흐릿한 반투명한 my view,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on anyone but you. View, and you. I cannot focus. You're all I'm needing. I cannot focus. You're all I'm seeing. I cannot focus. You're all I'm needing. I cannot focus. You're all I'm seeing. I cannot focus. You're all I'm needing. I cannot focus. You're all I'm seeing. I cannot focus. You're all I'm needing. I cannot focus. You're all I'm seeing. 11월 1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의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DJ 임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11월입니다. 제가 분명히 10월달까지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사실 시간의 그런 흐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진짜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새입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한 것만 따지면은 진짜 제가 퇴사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분명히 예 그런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슬슬 이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해서 이제 조금은 그런 적당히 한 해를 좀 정리를 해가면서 다음 연도의 목표를 잡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해나갈지를 슬슬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다시 대학교에서 되게 편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뭐 딱히 하는 것도 없고 막학년이라 그래서 저는 뭐 딱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시험 준비나 하고 아니면은 뭐 스펙 좀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쌓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참 이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4살이고 그러니까 만으로 23살이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원래 세던 나이에서는 세는 나이로는 벌써 반 50이 되는 나이입니다. 물론 이제 듣는 분들께서는 이제 반 50이 뭐가 나이가 많냐 이럴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확실히 좀 예전에 그렇게 철없이 놀던 시절이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철없이 놀던 시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매번 일을 하고 또 스펙을 쌓고 이런 활동에 정말 여실히 진행을 했던 탓에 좀 그렇게 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후회돼서 마지막 이 막학년을 어떻게 더 좀 기억에 남는 한 해로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그와 동시에 이제 바로 취업 전선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또 일단 경력 단절이 좀 길어지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직장을 잡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고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조금 다들 편안한 1년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시점이 되면은 또 추워지는 날씨에 그리고 빨라지는 밤 이런 것까지 다 더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침체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할까요? 침체되는 그런 날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가까워지는 내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좀 더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에는 조금 안 될 법하지만 저 역시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편안히 먹고 천천히 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11월에 대한 저의 소회였고요. 하여튼간에 11월이 되니까 부쩍 추워지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환절기잖아요. 제 주변에 점점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몸살 기운이 심한 상황입니다. 한 며칠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몸이 아프네요. 그래서 지금 독감 예방 주사도 계속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시기고 환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에 좀 취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꼭 몸 조심하시고 대체적으로 조금 이 날씨일 때 옷차림새가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특히 저번 주에는 좀 많이 추웠는데 이번 주에는 날이 살짝 풀렸어요. 낮에는. 밤에는 좀 여전히 춥고요. 낮에는 날이 살짝 풀려가지고 밤에 맞춰서 입고 오면은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런 옷차림새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빨리 이 환절기 감기를 나아서 조금 또 코로나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코로나가 어쨌든 왔다 갔다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환절기이다 보니까 코로나도 좀 이게 있어서 여러분들 몸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의 첫 곡이 하츠투하츠의 포커스였습니다. 최근에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컴백을 했고 그래서 그런 관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또 바이럴이 돌고 막 쇼츠가 돌고 릴스가 돌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츠투하츠의 포커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계속해서 그 최근에 나온 신곡들을 이렇게 앞에다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자마다 요새는 그런 시장에서 노래마다 약간의 특색이 확실히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보넥도 노래는 안 들고 왔던 것 같은데 보넥도 노래도 곧 들고 올 거고 뭔 곡이었더라 그게 맞아요. 저번 주에 엠믹스의 스피닝 원이
들고 왔었을 때는 제가 그 노래에 진짜 푹 빠져서 들고 왔던 거고, 그 다음에 가져왔던 게 지금 야투타츠의 포커스인데, 이거는 컨셉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의상 중에 그 톰 브라운으로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가 되게 제 입장에서는 얘네들 진짜 변태들, 그러니까 기획한 애들 진짜 변태들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시장을 잘 파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짜여져 있는 거라서 한 번쯤 보고 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요새 또 춤을 열심히 추고 그러다 보니까 안무에 대한 완성도를 굉장히 열심히 보는 중인데, 그 완성도에 있어서도 진짜 빠지지 않고 되게 좋았던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이 무대를 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라서 한번 추천드리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대가 이 방송을 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주말에 있는 뭐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주말에는 어쨌든 BGM을 계속해서 송출을 하는데 지금 주말이 제가 알기로는 7시인가요? 7시에 우리마을 우주인들이 방송이 되고 30분씩 방송을 해서 또 30분 지나면은 청소년 방송 어쩔 라디오 그거였나? 그게 아무튼 2개가 방송이 된 다음에 또 BGM 쭉 나오고 지금 임승열 꾸전자세요가 방송이 되는 건데, 어쨌든 주말에 일요일은 또 재방이고요. 토요일이 본방이잖아요. 토요일 밤에 과연 일찍 자고 좀 피곤함에 노곤함을 그렇게 해결을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최근 들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런저런 거를 많이 그러니까 좀 따뜻한 분위기로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다가 생각해보면 저도 토요일 밤에는 안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억울하잖아요. 그때 일찍 자면. 또 휴일인데 약간 그런 마음으로 막 그랬던 것 같아서 최근에는 그런 좀 잔잔한 노래도 좋지만 이런 그냥 음악성이 좋은 노래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듣기에 괜찮았던 노래들은 그냥 장르 구분 없이 많이 들고 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나 막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건 수정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지금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서대문 FM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번 좀 많이 방송을 해왔던 오래오래 방송을 해왔던 방송들도 계속해서 있지만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새로운 시도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12시죠. 이 평일 12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나오고 있는 TBN 있죠. TBN 그러니까 그 교통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TBN과 저희가 또 협약을 맺어서 12시에서 2시까지는 그게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송출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방 때 아마 저희 PD님이랑 그 원래 하시던 그 분께서 가가지고 녹음을 또 하고 오셨다라고 아무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런 공동체 라디오에서의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는 늘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서대문에서만 어쨌든 그런 송출되고 있는 방송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뭐 앱을 깔고 아니면은 뭐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지금 어느 전국 각지에서도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곳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 라디오 저희뿐만 아니고 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관악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고 뭐 내려가면은 대구에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노력이 또 지역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쨌든 서대문구의 구민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고마운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저희도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대학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뭐랄까요, 주제넘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 방송에 있을 때만큼은 대학생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이런 DJ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어린 놈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대표성을 갖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볼게요. 진행하기 앞서서 이번 주 이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에이펙, 대한민국 경주에서 2025년 에이펙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 패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의 약자로,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최는 공식적으로는 10월 31일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8개국 정상 특별만찬이 29일에 개최가 돼서 본격적으로 다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대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큼 굉장히 큰 규모로 개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개최되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열강들이 있잖아요. 열강들의 그런 정상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미지와 여기서의 성과들이 앞으로의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29일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에이펙 명목상이긴 합니다만,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동시에 또 진행이 됐고요. 국빈 방한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모든 그런 성과들이 지금 정리가 되었는데, 일단은 지금 관세 전쟁에서의 그런 관세 협상 세부 내용들이 합의가 타결이 되었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의지를 표명을 했고, 이 미국이 그거의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지금 평가를 또 내고 있는데요. 뭔가 정치권 얘기는 뭐 그냥 각자 정당에서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뭐 거기 거를 꺼내오지는 않겠습니다. 이 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 한미 관세 협상과 타결해서 굉장히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를 했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업계에서 또 얘기를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라고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이란 반응이 지금 나온 상태이고, 오기환 한국 바이오 협회 연구센터장은 바이오 시밀러가 무관세 혜택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최대 15세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데 대해서는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타결로 미국이랑 또 여러 가지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서도 EU가 또 반도체 품목 관세로 15% 상한선에 약속받은 거를 고려해도 이번 결과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동시에 한미이 관세 협상 타결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뭐 구체적인 대책이나 언급이 나오지는 않아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고요.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3개월간 지속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양국이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합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인하돼서 참 다행이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의 파생 상품에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서 관련 중소기업들은 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후속 보완 대책이 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된 협상이라고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일단 세부 내용이 타결이 된 거에 비해서 좀 후속 대책이 계속해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또 좋은 방향성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녹음을 10월 30일 낮에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리가 일본에서는 다카이시 산하의
총리로 내각 총리 등신으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또 바뀐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첫 정상회담이고 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또 두 번째 정상외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석상 자리에서 이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했었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극우 이미지를 좀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방향성에 나아갈지 굉장히 조금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담이 좀 중요도가 많이 높을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방송이 나갈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만나는 자리인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은 안미경중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8월에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연대 노선에 분명히 할 것을 천명을 했고 그래서 중국이 이 발언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외교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한중 관계가 조금은 경색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관련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빼놓을 만큼 얘기가 많은 상황이라서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에이펙 관련해서 또 정리가 되면은 다음 주쯤에 제가 또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30대 유튜버가 납치가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인 수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진호 씨가 또 납치가 되었다라는 상황이고요. 혐의는 지금 현재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10시 40분경에 인천 연수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해당 아파트 거주민인 이 수탁 씨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납치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납치범은 남성 2인조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 피해자에게 약 2억 5천만 원 정도 가량의 거액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돈을 갚겠다고 유인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피해자가 납치당하기 전에 새벽에 갑자기 범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래서 수상함을 느껴서 접선하기 전에 미리 경찰에 신변보호 관련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치 후 범인들이 피해자를 이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서 송도동에서 약 200km 떨어진 군산군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피해자가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에 납치 직후에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범인을 빠르게 추적을 했고요. 그래서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27일 새벽 2시 30분에 금산군의 야산에서 납치범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생명을 지장은 없고 대신에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하는 등 중상을 당했다는 그런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유명 유튜버가 지금 납치를 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런 보도가 이어졌다라고 했고요. 조금은 어쨌든 채무가 굉장히 큰 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다. 이런 사건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걸로 지금 왔다 갔다가 돼서 사실은 조금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이슈 알아봤고요.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쓰다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첫사랑은 안녕히입니다. 안녕히 사랑이 지나가네. 나약하고 가녀린 숨결 위로 낡은 아파트 사이로 저 저녁 달이 비출 때 넌 울먹이다 손을 흔드네. 항상 하지 그리 담은 내 추억을 삐뚤하고 어딘가 좀 어설퍼. 봄날의 바람에도 위태로웠던 너와 넌 떠나가고 멀어지네. 자꾸만 되는 너와
감이 만져져 얼룩진 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다가 난 다 커버렸고 내가 되었네. 자꾸만 되는 너와 대답이 느린 나 사이에 말 못할 이유가 있다고. 이른 시절 속에 우리가 하나더라면 이토록 슬프진 않았겠지. 이 사랑은 것들뿐이야. 글썽이다 내게 말하고 두 눈엔 가득한 별빛들. 어딘가에서 널 그리워하다가 이제 오늘의 내가 되어버렸고. 철없던 시절 속에 우리는 돌아가고파. 다 지나갔잖아. 별이 가득해 밝은 미래. 내가 좋아 우린 없겠지만 어린 날의 추억들을 생각하네. 서대문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을 보는 이슈 다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호랑이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저번 주만 해도 약간 시사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오니까 되게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뉴스 한 가지를 봤습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호랑이가 지금 개마고원까지 내려가서 지금 복원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말 통신이라서 이게 완전히 정확히 그게 될 거냐, 정확한 의견이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호랑이가 개마고원까지 내려왔다는 진술이 있어서 최근에 좀 그런 보호종에 대한 그런 학계에서는 되게 반길만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진 게 있어서 일단 호랑이에 대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중세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까지만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호랑이에 대한 그런 호환을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이었고 그 산에서는 호랑이와 곰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재난으로 분류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고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수 취급을 받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던 그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맹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산의 왕이라고 뜻해지는 이런 산군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조정에서는 당연히 호랑이를 퇴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서 그리고 전담으로 사냥하는 그런 특수부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랑이가 되게 중요시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신에 호랑이 정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한반도 모양도 심지어 호랑이 모양으로 또 이게 돌기도 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돌기도 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호랑이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로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원래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는데 일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 해수구제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해수구제 사업이라고 이게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로운 짐승을 구제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야생동물을 퇴치하고 포획을 주도하고 그런 장려한 그런 운동을 벌인 게 있었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정말 많이 거의 절멸당하다시피 네, 잡혔고요. 그래서 조금 호랑이, 표범, 그리고 뭐 백두산 사슴, 그리고 대륙 사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태계가 조금 많이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자연에서는 어쨌든 그런 생태계 뭐랄까요? 그런 먹이 사슬이 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먹이 사슬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이런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많이 잡혔었어서 그래서 특히 호랑이, 곰 이런 최상위 먹이 계층들이 멸종 위기종이 되고 사라져 버린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그런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초식 동물들의 그런 위세가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고라니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호랑이의 멸절을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라니 자체가 또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개체 관리종에 속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또 멸종 위기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특히 그런 상황이 좀 오래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수한 그런 걸 띠기도 했어요. 좀 특수한 그런 환경을 좀 띠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특이한 종들이 이런 최상위 개체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담비라는 개체가 또 족제비과인데 좀 저희가 보기에는 몸집이 되게 작다고 해야 될까요? 전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런 종들이 또 이 최상위 개체를 포식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생태계가 좀 보전이 돼서 이런 특수한 느낌으로 지금은 호랑이가 잘 없지만 그런 생태계가 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또 그런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서도 지금 곰이 생태계가 복원이 돼서 지금 곰이 지금 파악이 안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의 말이 오갔고요. 또 위쪽에서는 또 호랑이가 이렇게 점령을 했다. 점령까지는 아니겠고 그냥 좀 복원이 되었다. 라고 복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각종 동물원에 사육되는 호랑이들만 보이고 있었잖아요. 특히 근데 이런 호랑이들이 동물원에 가면 좀 우리나라에 좀 근본적인 문제긴 한데 이 호랑이 교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서 지금 순수혈통이 지금은 서울동물원이랑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동물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가서 볼 수 있는 에버랜드나 이런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호랑이들은 거의 다가 아니라 대부분 시베리아 호랑이랑 벵골 호랑이의 피가 섞인 그런 교잡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상징인 백호가 알비노종이잖아요. 알비노종인데 알비노가 사실은 유전병이란 말이죠. 유전병이다 보니까 오래 못 살고 특히 일단 인간도 알비노종이면은 좀 건강 관리를 유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몸이 아픈 종인데 백호가 돈이 잘 팔리니까 이 동물원에서도 그런 거를 좀 부잡을 시켜가지고 많이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동물 보호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호랑이들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시대가 점점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약간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슈퍼M의 호랑이입니다. 네 안에 호랑이
울고 물리는 야유강식의 forest Oops 그 속에 타오르려는 bullshit 던지지 못하게 서둘러 날 밟지 Don't tie me up, tie me up 가만히 놔두면 너란 물어난 성질 건들면 이빨 드러내지만 너는 나를 길들이려 하지마 Don't tie me up, tie me up 회색 정글 단 하나의 rope 그건 날 더 자극했을 뿐 달려들어 거칠게 let's grow So bring it on, bring it on, bring it on 미안해 호랑이 더 거침없이 세상에 널 막고 풀어놔 너의 걱정거리 씹어먹어야 미 Hands in the air 대는 보이지만 깨워봐 깨워봐 Hurry up, wake up 깨워봐 깨워봐 Hurry up 미안해 호랑이 더 거칠어진 숨소리 힘껏 내질러봐 약성을 되찾아 달려 vroom vroom 목소리를 가다듬어 갇혔던 갈망이 한꺼번에 터진 scream 날 따르는 날 피해 세상이 흔들리게 날 뛰어봐 본능을 따라 여긴 이미 paradise 새 초일을 다시 쓰는 brand new life Don't tie me up, tie me up 회색 정글 단 하나의 room 잠이 없는 멍이 샀을 뿐 불을 지져 널 위해 let's grow So bring it on, bring it on, bring it on 미안해 호랑이 더 거침없이 세상에 널 막고 풀어놔 너의 걱정거리 씹어먹어야 미 Hands in the air 대는 보이지만 깨워봐 깨워봐 Hurry up, wake up 깨워봐 깨워봐 Hurry up 미안해 호랑이 더 거칠어진 숨소리 힘껏 내질러봐 Show me what you got Dinner's ready yeah, dinner's ready yeah Dinner's ready yeah, dinner's ready yeah 꼬리는 내리지 마 내가 널 이끌어갈 테니 Don't stop 스스로 널 가둔 cage 문은 열쇠 네 안에 그 사슬을 끊어내 Okay let's go 다 가두르 chase 마치 나 따르듯이 그 맛이 그 짜릿해 달콤한 승리의 taste Working back in our sound 섞이가 loud 숨겨진 음의 소사 환성이 터져나오 볼륨을 높여봐 미안해 호랑이 미안해 호랑이 더 거침없이 세상에 널 막고 풀어놔 너의 걱정거리 씹어먹어야 미 Hands in the air 대는 보이지만 깨워봐 깨워봐 Hurry up, wake up 깨워봐 깨워봐 Hurry up 미안해 호랑이 더 거칠어진 숨소리 힘껏 내질러봐 Dinner's ready yeah, dinner's ready yeah Dinner's ready yeah, dinner's ready yeah 슈퍼엠의 호랑이 듣고 오셨습니다. 호랑이 얘기하다 보니까 호랑이 노래 뭐 있을까 막 네 안에 호랑이 이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들고 온 노래고요. 하여튼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최근 얘기라서 이게 그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저도 아직은 파악은 안 되는데요. 시베리아 호랑이 그러니까 시베리아 호랑이 중에서도 한국에서 살고 있던 그런 종이 지금 개마고원까지 내려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인가라고 여쭤봤을 때 처음에 일단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절멸된 호랑이의 그런 근황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한국 본토에 있었던 호랑이들은 다 잡힌 게 맞지만 이 호랑이들이 러시아나 중국의 만주 지역에서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호랑이들이 개체를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관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호랑이들이 이제 다시 남하를 해서 지금은 북한에 있는 개마고원 지역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그 개체가 복원이 된 것 같다. 한반도에서 복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만 일단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호랑이가 과연 우리나라의 그 휴전선을 넘어서 올 수 있을까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점프력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런 강을 잘 타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DNG 지역까지는 복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은 굉장히 달라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조금만 내려오면은 우리나라는 그 DMZ 지역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다시 도심이 형성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남하를 할까라고 하면은 뭐 가끔씩 사고가 터질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막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DMZ 지금 복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까지는 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산에서의 그런 또 이게 있으면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산악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산을 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지금의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호랑이가 백두산 같은 환경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백두산 같은 환경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 그렇게 남하에서 그 내려온 개체들 역시 백두산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내려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개체가 많아지면 복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뭐 호랑이 보전기금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원이 된다 한들 이제 남한일 때까지 복원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복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강력한 맹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멧돼지나 우수리 흑곰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원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민가에 그런 끼치는 영향이 조금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강화 태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생존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호랑이의 복원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갑론의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뭐 복원이 돼도 안 돼도 어쨌든 그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지리산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곰의 복원이 조금 정도를 넘어가서 지금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돼서 지금 지리산에서는 곰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호랑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원이 되었을 때는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은 산 타는 걸 진짜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민가에 내려오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뭐 그것도 일단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공존을 하고 살아야겠죠. 근데 일단은 그거를 적극적 복원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호랑이가 내려왔을 때 뭐 개체 조절은 해야겠지만, 뭐 인공적으로라도 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만, 뭐 그거를 막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양가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호랑이를 멸종으로 분류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랑이 잔존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이게 동물원에서 사육이 되고 있는 것들까지 일단 멸종에 포함을 하는 거라서, 그런 멸종 단계 구분에 포함을 하는 거라서 막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등록은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남한에서도 호랑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호랑이에 대한 얘기 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녹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의 호랑수월가입니다. 흐르는
푸른 저 하늘을 물어채는 범처럼 대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온 산에 풍물 막을 내리네. 바람은 지친 끝에 밤에 몸을 뉘네. 별빛은 아득하니 은하수를 내리네. 차가운 밤 하늘에 세상이 젖어가네. 그리워 홀로 타령을 하자. 흘러가라 사랑 사랑아.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송아. 애달구나 가라 가라가 눈물에 떨어진 별을 해내. 구름 달아 오랜 군대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구름 따라 다시 없을 내 달아 모든 손끝에 닿아오.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고요한 바다 위로 내 노래가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 숨죽이고 떠간다. 달빛에 젖은 몸을 내놓고서 떠간다. 한낮이 비쳐 오를 때까지 웅성한 가지 끝에 걸쳐있던 연으로 바람에 떨어져서 표류하던 잎으로 물 위에 갈 데 없는 낡은 길을 짓다가 그립고 슬퍼 눈을 감으네. 달아 애달픈 달아 피었다 이내 숨어버릴 허상아. 시리구나 세월 세월아. 나날을 헤면서 현을 뜬네. 구름 달아 오랜 군대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구름 따라 다시 없을 내 달아 모든 손끝에 닿아오.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서로 가자 굽이굽이 쳐가자 하늘에 닿을 너머까지. 밤아 가라 호이호이 가거라 산 위에 걸린 저 다른 태평가. 서로 가자 굽이굽이 쳐가자 새벽에 닿을 너머까지.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하늘을 보며 그리는 풍류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나의 수월가.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녹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기 뭐 호랑이가 복원이 되느니 마느니 얘기도 나오고, 뭐 반달가슴곰이 진짜 진리산에서 좀 복원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오아시스가 재결합을 해서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잖아요. 저는 이거 소식 들었을 때 진짜 이게 지금 진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느낀 건데, 이 모든 일들은 약간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기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돼서 어떻게 좋게 흘러갈 수 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사에 다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언제든지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하고 있다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설령 그게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그냥 하는 거야 라는 일이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좋은 길로 방향을 인도할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잘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임수의 꾸정자세요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오아시스의 원더월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Today is gonna be the day that they're gonna throw it back to you.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 gotta do.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 Backbeat, the word is on the street that the fire in your heart is out. I'm sure you've heard it all before, but you never really had a doubt.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 And all the roads we have to walk are winding, and all the lights that lead us there are blinding.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would like to say to you, but I don't know how. Because maybe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And after all, you're my wonderwall. Today was gonna be the day, but they'll never throw it back to you.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re not